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어지러웠고 눈을 뜨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은 붕 뜬 느낌에 숨이 가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선배님. 군대에서 죽음 직전까지 간 썰 제보합니다. 업로드된 군대 썰을 듣던 중 군대에서 아프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 2월 신교대를 수료하고 운전병으로 입대했기에 강원도에 있는 야수교에 입소했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배정받은 생활관에서 제 자리 왼쪽에는 바로 창가와 라지에이터가 있었는데 밤중에 라지에이터는 빵빵하게 틀어주는 편이어서 스팀이 돌고 있을 때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창문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서 침상으로 깔리고 벽으로 냉기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틀 때랑 안 틀 때랑 온도차가 굉장히 좀 큰 거지. 그리고 2층 창문이었지만 창틀 사이에 틈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수교에서는 2주차에 군 차량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제 기억으로는 3주차부터 영해 교육을 나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영해 운전을 나간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품은 그날 밤, 그날도 여지없이 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라지에이터가 작동했고, 근데 왜 군대에서 라지에이터 틀면은 그 소리가 있어요. 탕탕 뭐 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다 왜 나는지 나 지금까지 모르겠네. 바로 옆에서 뿜어지는 열기에 땀을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불침번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려 유독 추운 날이었고 불침번을 서는 복도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땀을 흘린 채 냉기 가득한 복도에서 근무를 선 대가는 감기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 첫 영해 운전은 감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감기 걸린 지 2일차. 보통 감기라 생각한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의무실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과 벽을 통과하는 냉기를 계속 맞은 탓인지 감기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살 기운까지 생기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의무실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병사들 사이에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의무실에 다녀온 동기들의 후기에 의하면 격리실 입실이 반강제적으로 처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격리실에 입실하게 되면 완치까지 감금 생활을 해야 했었는데 교육을 3일 이상 빠지게 되면 1주차 유급을 해야 했기에 그렇게 유급할 바에야 곧 외박을 나갈 테니 조금 참고 그때 병원을 가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곧 외박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차라리 조금 참고 교육을 다 마치자는 거지. 그렇게 3일차 수요일 아침의 시작은 고열과 함께였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지만 힘들게 몸을 일으키고 점호 후 아침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코가 막혀 맛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씹으며 삼켰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작 전 입실했던 동기가 복귀해서 거의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유급당하기 싫어서 거짓으로 다 나았다고 하고 퇴실을 했다고 얘기하더군요. 감기 환자들 수용 한계로 쉽게 퇴실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약 먹고 하루 정도만 쉬다 오자 라며 입실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약을 받아 격리실에 들어가 하루가 지나고 약을 먹으니 다행히 상태가 호전이 되어 4일차 목요일 아침에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약발로도 호전되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며 영해 운전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면은 약간 좀 정신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교육을 나간 거 보니까. 조교를 선탑자로 세우고 정신을 꽉 잡고 차량 행렬을 따라가던 중 코너링 구간이 나왔는데 순간 정신이 멀어지더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조교의 호통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대로 가드레일을 박을 뻔했습니다. 그대로 조교와 자리를 바꾸고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운전하냐는 조교의 말에 그 순간 유급이 두려워 아픈 걸 참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져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정신을 잠깐 잃은 것 같다고 답하니 조교가 일단 복귀하기 전까지 눈 좀 붙이고 있으라며 자기가 교관에게 말해서 바로 조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복귀하고 나니 그런 건 쥐뿔도 없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정비 시간,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 외에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포를 덮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 점호 전 깨고 보니 오른쪽 귀가 무언가에 막힌 듯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몸이 뜨거웠지만 활동복에 깔깔이, 군복, 야상 등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어지러웠고 눈을 뜨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야.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은 붕 뜬 느낌에 숨이 가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점호 준비를 해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차디찬 벽에 기대어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기들에게 조교 좀 불러와달라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시체야. 이 표현으로 보면은. 다행히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챈 동기가 조교를 불러왔고 그 자리에서 제 귀에 체온기를 꽂은 결과 나 이걸 보고 놀랐는데 42.7도. 그러니까 42.7도야.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면은 진짜 온도 정말 많이 올라가다 39점 몇 도? 보통 뭐 38점 몇 도인데 42.7도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 42.7도면 죽지 않나? 근데 체온계가 42.7도라는 거야. 곧바로 조교와 동기들의 부축을 받아 의무실로 향했고 링겔을 맞으며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그날 당직 의무전교가 외과 담당이었고 처방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후송 가는 중에 앰뷸런스 안에 들어누워서 이대로 죽는 거구나 싶으면서도 죽기 싫다는 본능에 최대한 바짝 잡고 있던 의식이 병원에서 의사 얼굴을 보자마자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어서인지 멀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약간 기절을 한 것 같아. 도착해서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의식은 없고 감각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얘 그대로 잠들었으면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었을 것 같아. 진짜 42도가 일단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 이때까지 참은 것도 신기해. 보통 38도 39도 되면 이게 정신이 없잖아. 눈도 약간 멀어지고 귀도 약간 멍멍해진단 말이야. 치료가 끝나고 저를 조심히 깨운 간호장교가 전화기를 전해주면서 집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빠 나 지금 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 와 있어 라고 말하니 괜찮냐는 말씀과 함께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이어서 담당 의사가 전화기를 받아 통화를 이어갔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중이염, 비염 등등 폐렴을 제외한 감기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모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입원 중 친해진 의무병 아저씨에게 들었는데 당시 제 별명이 종합병원 세트였답니다. 아무튼 제 상태는 빠르게 혼연이 되었고 2주 정도의 입원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 들리던 귀는 멀쩡해졌지만 고열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가 손상되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들어맞은 것인지 30살이 안 되는 나이인데도 치매기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 PX 옆에 있는 치킨하고 피자를 파는 스낵바가 있었는데 처음 1주 동안은 죽만 먹어서 살이 5kg가량 빠졌지만 2주차부터는 스낵바 단골 손님이 되어 7kg가량 찌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엄청 먹은 거지. 당연히 유급 당했지만 덕분에 최전방이 아닌 원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한편으론 잘 아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처럼 유급 당하기 싫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아픈 걸 꾹 참는 건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지금 군생활 하시거나 하실 용사분들 아픈 거 참으면 본인이 손해라는 말 명심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민간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픈 거를 참는 분보다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배 수천 배야. 맞잖아. 가끔 의무병이라던가 그 군의관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정작 그 꾀병 테크들 많잖아. 얘네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 정작 아픈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 꾀병을 부리는 나 마음 심정은 이해는 가나 대대라던가 중대 그 의무병들 있잖아. 그 정도 선에서 좀 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어디 뭐 수통이라던가 국군 병원까지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어야 되네, CT 찍어야 되나,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진짜 아픈 애들이 못 봤거든.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꾀병 친구들. 뭔 말인지 알지?